어, 유럽 CDC 데이터 보고가 있습니다. 주간으로 바뀌었어요. 일간으로 나오던 게 내려오다가 반등했습니다. 영국, 독일, 재봉세, 뭐 암스테르담 뭐 이런 얘기 네덜란드죠. 이런 쪽이 나왔었죠. 뭐 지금 뭐 국내에서 백신 얘기를 많이 되고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 보면 뻔히 알잖아요. 백신을 매일 먼저 맞아도 늘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백신 얘기를 쓸데없이 그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뒤통수 치는 그런 기사를 내릴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백신도 중요하지만 자기 방향이 훨씬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보도를 해야지. 대한민국이 하여튼 그 미디어 평가 공정성 평가 보면 아랫단으로 나오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요새는 볼만한 TV가 진짜 없습니다. 뉴스 보도가 진짜 없어요. 옛날 같은 그런 그 기자들은 다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CDC 데이터 보면요. 여기 23만 6천 전고점보다는 덜 왔지만 상당히 많이 늘었고 존스홉킨스 데이터 놓고 보면 내려오다가 반등했죠. 코비드트래킹닷컴 놓고 보면 아직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끝이 아니겠죠? 왜? 크리스마스 곧 옵니다. 크리스마스 오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확산세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파우치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월 중순에 정점을 볼 거라고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 추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다른 것들을 좀 볼 건데요. 어제 미국 지수가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이제 뭐 한 9천억 달러? 1조 달러 좀 안 되는 게 이제 곧 통과할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연말 내에 분명히 통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거는 이미 시장에 일정 수준 다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어제 그 신규 실업상 청원 건수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계속 증가 추세로 나왔어요. 사실은 약간 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서 나왔죠. 88만 5천 건으로 나왔고 주식시장이 과연 이게 또 특히 뭔가 단기간에 뭔가 나올 호재가 있나요? 계속 생각을 해봐도 호재가 과연 있나 얘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얄딘 리서치에서 나오는 이거 미국 주가 지수거든요. 미국 주가 지수인데 이게 미국의 밴드예요. 그 퍼밴드. 상단과 하단의 과거 추세의 퍼밴드인데 지금 퍼밴드가 이제 상단 추세에 거의 맞물려 있거든요. 올라가긴 올라가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EPS가 점점 내년에 들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더 늘어나니까 추세적으로 따라서 이제 계속 이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속도가 빨리 그 EPS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그러니까 EPS 증가율 정도만 올라간다고 따져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탄력을 받고 올라온 주식시장이 그 탄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펍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24배가 상단 밴드에서 얘기를 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단 밴드인데 지금 현재 퍼밸류가 22.9거든요. 그러니까 23배겠죠. 12월 3일자고 좀 더 올랐으니까 23배라고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배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죠. 이거는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 밴드가 여기 보면 20배에서 10배 사이의 퍼밴드를 움직이고 있는데 포워드 퍼입니다. 이거 TTM이나 과학기 아니고 포워드 퍼인데 보시면 이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펍에서는 상당히 너무 고퍼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경제가 큰 규모가 아니었고 이쪽에는 일정 수준 왔는데 너무 버블이 끼었었기 때문에 사실 퍼밴드가 이 윗단까지 보기에는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아랫단을 보면 15배 단에서 움직인 게 일반적이라고 봐야 돼요. 중국 지수가. 근데 거기는 이미 친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미국이 이제 이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이 밴드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여기 봐서 이 밴드 위에서 치고 올라가서 놀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아랫밴드에서 17배에서 놀았잖아요. 근데 24배 가까이 갔으니까 중국도 아니 갈 수는 그러니까 아니 간다고 100%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를 들면 중국 제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서 하는 그런 제재들 때문에 중국이 뭐 예를 들면 그 성장률 발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구조조정하고 긴축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내수를 막 살리려고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시진핑이 수요 측면을 구조조정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탄력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가는 게 올바르겠다고 하는 생각은 저는 약간 안 맞다고 봅니다. 15배도 약간 넘을 수는 있겠지만 적정치는 지금 상단이 15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차이나도 다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다 같다는 얘기가 주가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EPS가 늘어나는 정도에 맞춰서 주가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보인다는 거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이제 퍼밴드가 여기 또 IT 버블 요때 보면 이 15배까지, 이거 MSCI 지수예요. 이 지수 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는 가끔 뭐 금융투자협회나 이런 데서 보는 퍼배수가 아닙니다. 이 퍼배수를 보면 이 15배 상단까지 있었는데 보시면 15배 상단 약간 밑에 있거든요. 지금 퍼배수가 얼마로 나오냐면 12월 3일자겠죠? 12월 3일자로 놓고 보면 12.7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배수가 약간 남아있긴 합니다.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올라온 탄력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긴 하겠지만 이 올라가는 탄력은 점점 둔화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옆 동네에 있으니까 그냥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잃어버린 20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얘도 보면 이제 IT 버블 붕괴 이전에 이 90년대부터 계속 붕괴됐을 때는 이 버블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밴드가 30배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20배까지 보는 게 사실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 선진국에서 30배까지 간다는 건 미국처럼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존재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일본은 그렇게 성장세에 있는 기업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20배를 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높은 배수까지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퍼배수는 12월 3일자로 보면 이제 18배 정도 되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많이 왔다 아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3월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탄력을 받고 올라온 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이제 예전에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뭐 큰 축으로 내려가진 않았고 경제가 일부분은 살아나고 있고 일부분은 악화되고 이렇게 K자 반등을 하면서 상황이 갈라져서 완전히 경기 수출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추가 선반영해서 올라온 건 이해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게 탄력을 받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애플 주식이나 차트, 그러니까 어제는 그 여러 가지 주가 차트들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 초이스 스탁 co.k라 해서 choicestock.co.kr 들어가면 이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사이트 제가 왜 보냐면 밑에 보면 차트가 나와요. 차트가 재무 차트를 볼까요? 여기 가보면 차트가 나오죠. 근데 이제 애플 보시면 애플은 최종적으로 9월달 사업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2020년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사실 2015년도 이후에 정점을 치고 옆으로 궤걸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지분 순이익은 늘어나고 있긴 한데 영업이익은 정점을 쳤어요 지금. 그러니까 2015년 이후로 크게 뭔가 애플이 뭔가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순이익률도 마찬가지고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볼까요? 주가 수익 배수가 급등했죠. 보시면 과거에는 20배 하단에서 이렇게 계속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던 게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33배인데 이거보다 높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높아요. 지금 배수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추세보다 이 주가 올라가는 추세가 급등해졌잖아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PEG라고 해서 패그. 그래서 이제 그 주당 순이익이 증가되는 것보다 주가 증가율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퍼뿐만 아니라 이 자산 순배수 입장에서 있는데, 이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계속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자기 순자산을 줄이고 있거든요. 자사주 매수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저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부분은 자기 주식수를 줄이는 걸 따져보면 이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는 요 자체를 놓고 보면 이거 늘어나는 것보다 주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이거보다 사실 더 빨라야 돼요. 왜냐면 계속 주식수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부풀렸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계속 달려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물음표입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최종적으로 이게 12월이기 때문에 이건 분기별로 놓고 보면 추세적으로 급락하긴 했었지만 추세 보면 영업이익이나 지배순이익이 추세적으로 그냥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가하고 주당순이익이 약간 중간에 일정 부분 빠진 적이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같이 따라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굳이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패턴이에요. 이건 주가 배수도 일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거든요. 페이스북도 약간 탄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올라가는 탄력은 약간 둔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애플처럼 그렇게 완전히 이제 식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아직은 상황 추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 추이나 이 순이익률 추이는 이제 추세적으로 그냥 일정 수준을 그냥 유지하고 있고, 이 주식 여기 보면 주가 배수 있죠. 주가 배수는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하단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긴 어려웠고요. 주가 올라가는 방향 속도하고 순이익 올라가는 속도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그렇게 너무 버블이 생겼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입니다. 아마존닷컴도 분기별로 놓고 보면 이제 최근에 급등해서 쭉 올라왔죠. 보시면 영업이 여기 보면 2017년도에 쭉 늘어나긴 했는데, 아마존 여러 가지 좋아요. 순이익률도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주가 수익 배수 펍에서는 뭐 여기 보시면 낮아 보이지만 여기 보면 이게 1000배거든요. 제로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나마 예전부터 낮아요. 700배, 200배 막 이렇게 움직이다 지금 이제 100배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100배 전후에서. 그래도 높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당 순이익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주가 탄력 속도가 약간 좀 빠른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보이고, 한 가지 참고로 하셔야 될 거는 언택이 확 한번 쓸고 일어났었다가 지금 이제 텍트로 넘어가게 되면 과연 이 아마존이 계속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 EPS 속도를 내는 이 부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 물론 뭐 여기서는 사실은 저쪽에서도 이익이 많이 나고 있죠. 데이터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 근데 그것도 언택 쪽에서 일시적으로 쫙 한번 몰렸었기 때문에 텍트 쪽으로 넘어가면 그 속도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사실 화두였죠. 아마존하고 넷플릭스가 가장 큰 긍정적인 거 아니었을까요? 언택에서, 코로나에서. 근데 보시면 이제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이익이 튀었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펍배수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지만 그래도 70배, 80배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위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은 일정 수준은 잘 맞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언택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끼워봐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안 가는 게 이쪽으로 몰렸는데, 과연 그렇게 텍트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계속 남아 있겠느냐, 아니면 그 증가 추세를 계속 얘가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그 증가 추세까지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존하고 넷플릭스는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쉬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이 차트만 놓고 보면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2019년 3월 달에 적자 났죠. 여기도 적자입니다. 6월에도 적자. 근데 9월에 흑자 났어요. 그러니까 9월, 12월, 3분기, 4분기,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이익이 났거든요. 근데 이거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이익이 난 게, 이게 자동차를 파서 이익이 난 게 아니고, 자동차 판 것만큼 탄소 배출권을 매각할 수 있는데, 그 탄소 배출권 매각한 걸로 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자동차 팔면 아직까지 이익을 못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펍배수는 여기 보시면 하단부에 이거 적자가 나니까 아무것도 마이너스로 나오죠.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던 게 갑자기 500배, 700배지만 지금 사실 저기 보면 펍배수가 1200배 정도 나옵니다. 최소한 1000배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제가 자동차 순위 보여드렸잖아요. 전기차 순위 1위
테슬라, 2위 폭스바겐, 3위가 어디였더라요? 르노였던가요? 4위 현대, 5위 BMW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뒷짐지고 놓습니까? 그 업체들은? 이 테슬라가 이 배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도 약간씩 빠지고 있어요. 이때 보시면 한 번만 더 보려고 제가 봤는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 치고 있죠. 여기 350만 주 매도했습니다. 어제. 여기 800만 주 매도한 적도 있어요. 오늘 다시 또 80만 주 매도했네요. 지금까지. 우선주는 더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 팔았죠. 우선주는 막 대규모로 막 던지고 있어요. 무조건 던지고 있잖아요.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여기 보면 11월 24일 이후로 한 번도 순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관이 살짝 사주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사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200만 주만 해도 벌써 여기를 이걸 다 까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관도 그나마 약간 떠받치고 있는데 그럼 누가 다 받을까 이거를? 개미들이 받고 있겠죠.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계속 올라가고 탄력받고 있는 게 좋긴 한데 약간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있거든요. 참고 계속 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멍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얘기 드렸던 CSO 있는가? 예, 그거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머리를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걸 샀으면 먹었잖아 옛날에.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이제 작업을 한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조금 더 상황이 기다리면 조정 국면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최근 같은 경우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환율이 굉장히 세졌거든요. 강세로 왔는데 여기 보시면 강세로 떨어지는 게 살짝 들렸죠 지금. 들렸는데 이게 11월 4일자부터 12월 7일인데 요거 뒤로 넘어가면 12월 8, 9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힘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 어느 순간에 퉁퉁 튀고 올라가는데 이게 외국인들 이거 매도세 보면 12월 8일자부터 계속 매도를 삼성전자 우량주는 아니고요. 삼성전자 자체만. 우량주는 뭐 그 전부터 매도를 치기 시작했고 계속. 삼성전자 자체로는 매도를 계속 치고 있거든요. 이런 매도세가 국내에 머물지 않고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면 이 환율 자체는 머리를 살짝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게 끝일 거냐?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추세적으로는 다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땅까지는 밀려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그 경제에 따라서 환율은 계속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때 그때 잠깐 머리를 드는 게 일반적 패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얘가 계속 올라갈 거라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계속 빼서 나간다는 액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할 게 없고요. 추세적으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환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수출 기업한테는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광석 가격도 뭐 정점을 막 치고 뭐 구리 가격 날리고 일단 보면서 볼까요? 구리 가격도 나왔으니까. 하여튼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수출 기업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좋아지고 환율에 우리나라 통화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엔 부정적인 부분이고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일정 부분은 상승 탄력에 누를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나마 환율 조작국이 안 돼가지고 다행이긴 하지만 관찰 대상국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국이나 정부 당국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추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선비즈 골드만삭스 CEO인데 상장 대박 공무주 시장 과열됐다 도대시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너무 과열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난리치고 있죠. 근데 사실 구리 가격도 난리인데 이건 이제 한국경제 구리 상승 랜이 끝났대. JP모건 경고가 나왔는데 구리 얘기는 잠깐 더 해드리고 갈게요. 구리 가격인데요. 구리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 가격이 과거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직전에 고점 경계 부분에 다 왔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 중국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수출 중심으로 공장을 열심히 막 빡시게 돌리던 때거든요. 그때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그때만큼의 수요가 지금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내수를 부양하려고 하지만 뭐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그 정책적인 액션을 취해서 성장률도 높이려고 하고 있긴 한데 이것처럼 원자재를 빨아들이면서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내수 패턴으로 터닝해서 넘어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밑으로 쭉 밀려 내려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일정 수준의 수요도 있지만 일정 수준의 투기 세력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구리 그 콜 포지션, 투기성 자금의 콜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투기성 자금들이 이걸 계속 밀어올리고 있는데, 물론 이 자금들이 계속 이걸 밀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계속 이게 달려가기가 쉽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직 이게 사실 높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원자재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항상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상단 부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걸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구리 가격이 상당한 기간 동안 오르질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가격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 적용 차트가 없어서, 이거는 그 미국의 구리하고 구리 관련된 제품을 생산한 생산물가인데, 그 생산물가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해보면, 이거 인플레이션 적용 안 한 차트 보면 이거하고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여기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이제 과거의 고점보다는 아직 밑에 낮은 수준, 그 다음에 직전 고점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동력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탄력을 타고 여기까지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이 이제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라든가 혹은 IPO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제가 비트코인 얘기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 조금씩 지금씩 이제 계속 탄력을 조정받으면서, 조정을 안 받고 탄력을 미흡한 조정이나 살짝씩 걸치고 올라왔는데, 이제 조정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급함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과연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과연 미국 주식시장을 밀어올릴 이슈가 뭐가 남았죠? 뭐 백신 다 맞고 있죠. 그럼 내년이면 뭐 백신 때문에 뭐 될 거라는 얘기는 이미 다 시장의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저거 자금, 정책 지원 자금 뭐 올해 통과될 거, 이미 통과될 것 같이 다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됐으니까 뉴스보다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거진다 그것도 된 것 같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있다라면 바이든 당선자가 내년 자기 당선되고 나면 요번 구제금 말고 추가로 액션을 막 할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액션을 마음대로 하고 싶으려면 조지아주에 상원 선거가 남았죠. 그 상원 선거를 정말 민주당에서 가져가면 바이든 당선자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 밀어붙여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밀어붙이면 독재라고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밀어붙여도 신문에서 독재라는 얘기는 안 하대요. 의원 수가 많으면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시키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뭐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추가적인 액션을 안 취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백신이 투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책도 나왔잖아요. 그럼 내년 봄 지나고 나면 뭔가 살아나서 움직일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굳이 뭘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죠, 지금. 그럼 남은 거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일정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탄력을 계속 받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도 머리가 아프긴 한데, 이제 뭔가 조금씩 방향이 좀 바뀌거나 약간의 흐름이 조금 바뀌어서 조정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냥 희망의 넋두리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죠.